네, 방금 소개받은 봄민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아침부터 1시간 강의라서 제가 주로 강의를 하는데 1시간 강의는 제가 익숙치 않아서 잘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호응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다들 이제 얼굴의 절반 정도는 다 가리고 있어서 제가 가릴수록 미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오늘 벌써 이제 발표가 됐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동안에 이제 좀 완화 기간을 하지만 모임의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 코로나의 그 비대면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했던 또 여행 가지 못했었던 그 아쉬움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폭발하는 어떤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폭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숙제가 어떻게 보면 문화나 또 이제 기획이라는 그런 파트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범영균이라고 하고요. 제 첫 번째 별명이 병원균이었습니다. 보통 다 웃으시는데 잘 많이 안 웃으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본 지가 참 오랜만이어가지고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자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다니고는 있는데 정작 문화 기획자로 활동을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게 문화 기획이 뭐지? 라는 생각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물음이 들어오면 막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문화 기획이라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은 전라남도 광주, 제가 광주에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후문에 가시면 예전에 이제 맨날 데모했었던 곳이죠. 전대 후문이라는 곳이.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국제서점이라는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교에 다니던 이제 형들과 같이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대 사대부중을 다녀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이 참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전남대학교 안에 부속되어 있는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대학교 형들이랑 같이 이제 마당극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잡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체류탄으로 인하여 중학생인 그때 이제 용봉중학교 다녔던 이제 두 친구가 체류탄으로 인해서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제 그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자 해서 그때 이제 같은 또래의 중학생과 그리고 대학생 형들이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의 이제 문화를 접하게 됐었던 것은 중학교 때 있었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데모를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첫 번째 문화 기획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중학생들에게 이 친구들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걸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분노해주지 않았던 이제 같은 중학생들에게 이제 엄청 많이 서운해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통해서 서점을 이제 지키기 운동을 했었고, 그 서점을 지키기 이제 운동이 이제 대학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학가에, 우리가 대학가라면 서점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있는 대학가에는 온통 술집들밖에 없지 않냐, 서점이 이렇게 없어야 되겠냐, 서점 없는 곳을 대학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문제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의논을 하고 토론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대학가에 있는 서점들을 좀 지켜서 대학가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 화두를 던지고 대학로라는 것을 만들자. 진정한 대학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라고 그 운동을 이제 번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이제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학교들마다 보면 차 없는 거리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전남대학교에도 처음에 이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했더니 누가 제일 많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들 때. 거기 대학로에서 일하시는 상가분들이 제일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 차 안 들어오면 망한다고. 너가 우리 먹여 살릴 거냐고 하면서 제일 먼저 반대를 하신 분들이 상가분들이었고, 그 상가분들과의 이제 대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화해하는 이야기는 1시간 갖고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한 2박 3일 이상의 이야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축약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협의를 했었던 건 뭐냐면, 저희는 그 거리 자체를 아예 차가 다니지 못하는 거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또 저녁 시간에는, 새벽 시간에는 상가분들께서 이제 짐도 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차가 다닐 수 있고, 이후에는 이제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보행의 자유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대학로에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차가 다니지 않고 차가 주차되지 않으면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대학로 만들기는 저희들의 생각과는 이제 다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한 건 뭐냐면 10월 20일, 그러니까 1020 축제를 뜻하는 걸로 10대와 20대를 뜻하는 뜻으로 10월 20일 딱 하루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10월 20일 날 전남대학교 후문에 그곳을 차를 막고 거리 축제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축제에 이제 참여를 했었던 사람들이, 음악을 했던 친구들은 이제 대학가요제 가가지고, 그때 그 같이 참여했었던 친구들은 이제 대학가요제 본선까지 올라가고, 그때 당시 이제 인디 밴드, 뭐 언더그라운드,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친구들이 공연을 하는데 공연비를 주지 않아도 돼요.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형님 그냥 무대만 있으면 저희 불러주시면 저희 언제든지 와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가수분들께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안치환 선생님이나, 그리고 그 북한강에서 부르셨던 선생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대학가의 그런 문화들이나 젊은이들의 문화를 만드는데 이제 동참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순천에도 대학로가 있죠. 있습니다. 네, 반응이 좀 뭔가 쎄한데 이게 제가 원래는 막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타입인데, 제가 이거 저 유튜브에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답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서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순천대에도 대학로가 있습니다. 저 대학로를 만드는 또 스토리도 또 길고 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있는 대학로가 있는데, 과연 이제 저 대학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숙제는 계속 이제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자의 거리이냐, 지역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술 먹고 친구들과 만나는 대학생의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장사를 하고 나의 생계를 그곳에서 이제 꿈을 꾸고 있는 일터로서 계시는 상가분들의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인근에서 이제 원룸과 자기의 이제 생활을 갖고 계시는 그 주민들의 것이냐라는 아주 팽팽한 대립들이 그 대학로 안에는 계속 서로가 이제 밀고 당기는 그런 줄다리기가 계속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순천에도 결국에는 대학로라는 걸 만들었고,
그 대학로를 통해서 지금 이 순천대학교 앞으로 다양한 축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대학로에 얼마나 이제 참여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로인지 아니면 반대로 좀 비판적으로 이런 거는 다른 지역에 가도 다 똑같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순천 대학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한번 이제 참여를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문화의 또 기획이라는 일에 쭉 이제 활동을 해오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을 통한 대학로 만들기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원에 관련된 일들이나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활동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횟수로 따지면은 한 20년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20년 이상 동안 제가 이곳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작 저한테 문화가 무엇이고 문화 기획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전 뚜렷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자마다 생각하시는 게 다 각기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아침인데 좀 재밌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맡은 게 이제 개론이에요. 개론은 그 수업 시간 중에 제일 재미없으신 거 아시죠?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시는 이 엄중한 분위기.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지? 제가 좀 춤을 추면서 강의를 좀 할까요? 자, 네. 그 강의를 준비한 것은 제가 이제 2번 강의를 할 겁니다. 2번을 강의할 건데 우선 이제 개론적인 거기 때문에 개론은 이제 기본에 이제 충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는 사전적인 의미로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컬처, 이제 영어로 하면 컬처인데요. 컬처라는 것도 사전적 의미로 보면 문화, 그리고 배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컬처라는 어원을 보게 되면 라틴어인 컬투스에서 이게 유래가 됩니다. 여기에도 컬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경작하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결국은 경작하다, 농업 같은 것에서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정의적인 측면을 보면 한 사회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래요. 그러면 문화는 자연입니까? 자연이 아닙니까? 경작하다라는 뜻은 자연을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바꾼다라는 뜻이 돼요. 바꾼다, 활용한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것은 자연하고 서로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생태 문화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문화 중에 제일 어려운 문화인 거예요. 왜냐? 문화라는 정의에서 어긋나 있거든요. 생태라는 게. 자, 이후에서는 이제 다양한 설명을 이제 또 드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현수막이나 홍보물들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야생화 문화라고 쓰세요. 예를 들면. 근데 야생화 문화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 의미로는 틀려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화는 자연을 가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생화가 자기가 알아서 예쁘게 자라는 게 문화다라고 해서 야생화 문화라고 하면 야생화가 그걸 가꾸는 건 아니잖아요. 경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해 문화가 맞죠. 온해라는 것은 그걸 가꾸는 행위가 이제 온해고 그 가꾸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이제 문화가 맞으니까 온해 문화는 맞습니다. 즉 문화라는 것은 자연에 대립되는 말이고 결국은 이 문화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 짐승, 동물에 가까운 유인원에서부터 벗어나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모든 역사를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에서 자연 그대로 사는 게 유인원이라면 지금의 현재 우리가 사람, 인간이라는 삶에 대한 것을 그 자연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인류학 관점에서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이제 총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교양으로서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야 너는 교양이니 말이야, 문화이니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을 교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선진국적인 이제 19세기에 있었던 어떤 선진국적인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문화인 하면은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또 그런 집단, 그런 문화를 뜻합니다. 또 이제 진보로서의 문화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화라는 것을 문명과 이제 같이 보는 거죠. 문명. 그래서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 상태를 의미한다는 뜻으로 문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 아시아 문화, 아프리카 문화, 지금은 인터넷 문화, 스마트폰 문화, 비대면 문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4차 문화, 5차 문화, 6차 문화, 산업까지 이제 붙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로서의 문화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로서의 문화입니다. 문화는 사회와 무관한 순수한 것으로 고유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존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좀 개론이니까 어렵게 지금 여기에 써져 있지만, 쉽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 뉴스나 신문지 상에서 보시면 사회 정치면이 따로 있고 문화면이 따로 있죠. 그 문화면을 보시게 되면 예술이나 예술가 분들이나 그리고 취미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문화란에 나오고, 사회 정치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이고 지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산물을 총칭하는 겁니다. 사회 정치하고 다른 거죠. 앞에 있는 정의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영향을 많이 지대하게 미쳤었던 문화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 정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에서 봤을 때는 문화에서 사회 정치는 사회 정치로 따로 분류를 하고, 예술로서의 문화만 따로 이제 독립시켜서 또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쓰고 있는 놀면 뭐하니라고 유재석 씨가 이제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면, 그 유재석 씨가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죠. JMT 컴퍼니라고. 여기서 JMT 모르시는 분? 모르십니까? 그 TV 잘 안 보십니까? JMT를 모르신다. 이게 그 문화가 이제 다른 겁니다. 저희하고. 네. 혹시 BTS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그 7명, 모르십니까? 혹시 멤버들 이름은 다 알고 계세요? 야, 이쪽은 아주 대단하게 이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따지고 보면은 BTS 문화라고 하면은 BTS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또 차이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JMT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에서 있는 하나의 말이 존맛탱 해가지고, 존맛탱이라는 걸로 해서 그 아주 맛있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로 JMT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많은 언어들 보면은 국어 사전에 있는 것과 국어 사전에 이제 표현되지 않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 철자법이거나 이런 게 이제 틀리면 엄청 혼났죠. 받아쓰기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문화기획자 수업이니까 받아쓰기를 잘 보는 게 문화기획자 또 기획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철자법 안 틀리고 바른말을 쓰는 게 기획적으로,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글의 우수함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한글의 우수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4차 산업이라는 시대가 오면서부터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한글이고, 혹시 이제 책 중에서 아웃라이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계발서 책 중에서 이제 그 세븐 헤빗,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처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하루에 3시간씩 좋아하는 일을 10년 동안 하면은 이게 1만 시간이고,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은 그 1만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더라라는 그 법칙을 이야기한 책이 아웃라이어입니다. 근데 그 아웃라이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우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이라는 그 위대함에 대한 그 부분이 나와요. 가령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는 3 더하기 4 딱 하면은 7하고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만 하려고 하면 3 플러스 7이에요. 벌써 이제 불러야 될 단어들이 많죠. 이걸 이제 만약 100단위, 1000단위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달을 해야 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글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전달을 할 수 있고, 그 단순함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빠르게 그걸 계산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와 같이 한글이 갖고 있는 하나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굉장한 유연함이죠. 어순에 바뀌어도 이해가 됩니다. 순서가 없어요. 순서를 안 하고 그냥 단어만 나열을 해도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한글이 지금 만들어진 건 세종대왕께서 만들으셨다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지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언어가 지금 현재 있는 2000년, 앞으로 돼서 또 2200년, 2300년, 2500년이 가도 유효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변화에 강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신조어들이고 틀린 말들이래요.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받아쓰기에서 딱 말하는 그게 얼마만큼 유효하느냐라고 했을 때 곰곰이 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제 기획자로서는 이제 기획을 하게 되면 어디에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명칭에 대해서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태문화라는 말은 더더군다나 문화도시 쓰고 있는 비전이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흔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죄송합니다. 네, 그 말들 자체가 굉장히 그 낯익은 것들을 계속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개념들을 서로 이렇게 복합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개념들입니다. 즉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문화에서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의미 질서 혹은 상징 체계라는 건데, 이 상징 체계는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쓰고 있는 이 언어 자체가 대표적인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점들은 이제 쭉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화는 자연이 아니다. 교양으로서의 문화, 진보로서의 문화, 예술로서의 문화,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에 대해서 개론이기 때문에 딱딱하지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생태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생태적인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자주 한다 해서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어떤 유명하신 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제1의 자연, 제2의 자연, 제3의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1의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입니다. 이게 이제 제1의 자연이라고도 하면서 신이 만든 예술이죠. 제2의 자연은 우리가 말하는 농작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과 밭 같은 경작지를 제2의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제 그게 어떤 생산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적인 거나 뭐 신미성 같은 경우를 위해서 이제 만들었었던 게 제3의 자연. 이게 바로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1의 자연, 제2의 자연, 제3의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순천은 지금 벌써 이제 제3의 자연의 대표적인 이제 도시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문화란 무엇일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여기 이제 저희들은 기획이라는 플래닝이 들어가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실제로 했었던 거에 대한 좀 제가 이제 직접 진행했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죠. BTS가 지금 벌써 4주차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죠.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앨범 중에 3곡인가 4곡이 동시에 다 그렇게 핫백에 다 진입을 하고 빌보드에 다 올라가는 사례도 드물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비틀즈를 저는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 유명하고 빌보드 차트에서 늘 있었던 건 서구의 음악이라는 하나의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고, 아이돌 문화를 저는 쟤 노래 잘하냐, 그냥 막 춤만 추고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저 관종들이야 막 하면서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왕이라고 부르고 저 사람이 진짜 음악이지라고 했었던 그 친구들이 아닌, 제가 이제 존경했었던 그런 분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자기들의 음악성으로 있는 게 아니고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만들어진 하나 인형에 불과해라고 생각했던 아이돌이 결국 지금은 전 세계에서 문화, 한류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중심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독일에 약 한 달 정도 다녀왔는데요. 독일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딱 했을 때 제 가방에가 BTS 멤버 중에 4명이 배지로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10대이들에게 이걸 이렇게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게 되면 이거를 저는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때는 제 가방에다 7명을 다 붙이고 다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지금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TS 이 친구들이 2019년 6월 26일, 그러니까 문화대상 대상자로 이제 수상 소감을 하는 날, 이 친구 중에 리더인 RM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으로 하냐면 백분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로 수상 소감을 합니다. 그 전문은 이제 그 교재에 이제 실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 삶에서 가장 큰 울림을 줬던 대목은 바로 이 김구 선생님의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게 높은 문화의 힘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 높은 문화의 힘을 현재 저희가 갖기 시작을 한 지금 이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 6.25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동상을 세워놓고 장군님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장군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 만약에 이곳에 문화라는 게 만약 존재하려면 적어도 한 세기 이상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끔찍한 폐허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지금의 뒤에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차트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문화 강국으로서의 큰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아이돌 문화나 대형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축약되는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지만, 지금의 이제 나오는 그 노래 중에 국악과 같이 이제 퓨전을 했던 범이 내려온다. 제가 범연기이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어디서 계단이 내려오면은 다 범이 내려온다 그럽니다. 또 안 웃으시네. 내가 이거 유머가 좀 약한가 봐. 유머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한국에 대한 그 한류 동호회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분야별로 수출 규모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 캐릭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캐릭터라 그러죠. 웹툰이라는 것도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만화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월트 디즈니하고 일본을 이제 딱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만화에서 이제 웹툰으로 넘어가는 그 웹툰 시장 역시도 우리 한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금 현재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성적과,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생충 같은 그런 성과들, 또 과거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지금 저희 최근에 이 엄혹한 시절인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해보면, 제가 그래도 해외여행을 조금, 그래도 해마다 좀 나가는 편이거든요. 해마다 나가면, 동남아시아나 되면은 이제 코리안이라는 말을 먼저 물어보지, 유럽에서나 이쪽에서는 코리안을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항상 이제 먼저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서구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봅니다. 일본의 관점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문화는 다른 거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서구에가 생긴 겁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이제 김치라는 말을 김치로 하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김치를 알겠어? 그래서 파오차이라는 중국말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파오차이는 중국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파오차이로 기입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중국의 김치와 한국의 김치는 다른 건데 우리는 그대로 썼습니다. 한류라는 것도 그냥 한류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외국 사람이 이해를 못할 거야 해서 코리안 웨이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류라는 게 코리안 웨이브라고 알려진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한류 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빔밥이 비빔밥으로 통하고 있고, 외국 사람들이 먹방을 먹방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빠를 오빠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최근에 아주 재밌죠. 이분이 이제 영주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드시는 석노기 쟁이십니다. 쟁이. 이분이 이제 호미를 3개월간, 예전에 한 6개월에 한 1000개 정도 나갔다면 지금은 한 3개월에 1000개씩 수출을 하고 계신대요. 예. 야, 한국에서 이렇게 정원에 대해서 뭘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 호미로 이제 정원을 가꾸다 보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이 호미가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중에 하나 뭐냐면, 민들레가 이제 잡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들레가 이제 씨가 이제 뿌리면 이게 징그럽게 뻗치지 않습니까? 이 민들레 이 잡초를 이제 솎아내는데 이 호미가 최고랍니다. 그래서 이 호미가 불티나게 지금 해외에 지금 팔리고, 한국에서 이 호미는 이제 이게 지금 개당 가격이, 저희가 호미 사면은 보통 얼마 하는지 제가 안 사봐서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 팔리는 가격은 2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지금 팔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당 가격이 2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만약에 해외에서 그 정원을 가꾸시거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호미, 우리 아랫장에 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호미를 사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주면은 감동받으실 수 있어요. 괜히 여기서 와인 같은 거 준비하지 마시고 호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화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좀 어렵죠.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들 기획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을 글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대화를 나누고, 이걸 이제 서류화로 문서화를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저는 기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화기획자 스쿨이나 문화기획 그런 곳에서 수업을 받게 되시면 기획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느끼시면서 그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획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를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문서를 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나 생각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저는 문화기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화기획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제가 한자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 약함에도 물론 영어도 약해요. 예, 강한 게 없어요. 한글은 좀 강하나? 예. 아마 그런데 우문현답이라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문화기획자가 된다면 저는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문화기획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 기획자가 이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토대가 되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이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건데, 순천은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위성 사진, 항공 사진은 1960년대 이제 순천만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순천만에 있는 동천과 이사천의 지류를 잘 보시면 현재 있는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꾸불꾸불했던 곡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워낙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수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유행했었던 게 이제 직강화였다고 해요. 결국에 이제 직강화를 해서 지금의 현재 모습이 됐고, 참 아이러니하게 직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수해가 더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순천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직강화입니다. 구례에서 물난리가 났었던 그 홍수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도 잘 보시면 4대강이라는 사업에서 직강화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이 꾸불꾸불 흐르고 있었던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퇴적되어 있던 하나의 흐름인데, 그 흐름을 인간이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곳에다가 강줄기, 자연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에 인간이 이제 치러야 될 어떤 하나의 부작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매립을 했었던 곳들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 그러게 된다면 아주 대표적인 게 광양만 같은 거죠. 독일은 광양만 같은 곳을 아마 독일에 이제 한번 이렇게 가보셨던 분들은 예전에 이제 독일이 그런 제철로 굉장히 부강했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중국과 한국 같은 나라가 나오면서 제철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그곳이 이제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들을 이제 현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고, 그 독일에서는 그렇게 매립했었던 곳들을 다시 이제 자연으로 이제 돌려주고자 하는 모습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꽃이 예쁜 꽃들을 막 심고 있지만 하이라인 같은 경우나 독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일에 있는 공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스팔트만 조각을 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이? 어느 순간에 그 아스팔트 사이로 홀씨들이 오거나 막 그 풀들이 와서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꽃들을, 여기 있는 자생종들을 심지 않기 때문에 매 월마다나 이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자생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켜내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제일 각광받고 있는 그 화해류 중에 하나는 잡초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일단은 보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 관심 있는 저희의 이제 문화에 지금 현재 있는 주소는 보기 좋은 겁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야지만 매력적인 거죠. 자, 1960년 순천만의 모습을 딱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순천은 이제 예전에 뭐 동천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광양의 서천도 똥천이었다 그러고, 순천의 동천도 똥천이었다고, 저기는 냄새나고 고약해가지고 저기 가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있었던 광주의 광주천도 똥천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90년대 이후부터 해서 이제 순천에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의 자연을 그때 이제 광양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만을 이제 매립을 해서 국가산단이나 이제 공업 용지로 이제 썼다면 순천은 다른 행보를 걷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핵심이 있죠. 아마 가고는 싶었을 거예요. 아마 공장을 짓고 싶진 않았나 싶어요. 근데 시민분들께서 참여를 해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공장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반대를 했고, 거세게 이제 두 개의 생각들이 이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산업화를 갈 것이냐, 아니면 생태를 보존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두 개의 화두가 정면으로 딱 충돌을 하게 됐고, 결과는 이제 잘 보시면 그 시민들의 참여로 인하여 이겼죠.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원래 2007년까지 순천의 시조는 비둘기였습니다. 어느 동네든 가보면은 다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둘기가 시조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를 못 죽였죠. 그래서 지금도 비둘기가 이제 날지도 못하고 닭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죠. 지금 다들 보면 그때는 평화의 상징이었고, 순천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순천을 상징하는 시조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순천은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시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천만 일대에 있는 전봇대, 이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은 이게 한겨레인가의 자료인데, 여기 있는 자료는 전봇대 282개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흑두루미는 이제 비상을 하거나 내려올 때 이게 원래 이렇게 등치가 큰 애들이 이렇게 우아하게 하늘에서 우아하지만 뜨고 내릴 때 이제 상륙하고 이륙할 때 얘가 그렇게 막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만 이제 그런 전깃줄에 조금만 있으면 다 다리가 금방 부딪히기만 스치기만 해도 큰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전봇대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흑두루미가 와가지고 이곳에서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농약을 만약에 치게 되면 이 친구들한테는 이 나달들이 먹이잖아요. 그럼 농약을 있으면 이 친구들이 다 폐사를 하고 죽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나달을 이제 걷지도 않죠. 두는 거죠.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문화, 도시의 흐름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2007년 우리 순천에서 가까운 광양과 여수와 순천이 걸어오게 됐었던 가장 큰 변화점 중에 하나가 그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순천에 2009년도에 왔는데, 제가 순천에 딱 오자마자 그 대대동에 사시는 주민분이 저한테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너는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해? 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때문에 우리가 새한테 양보를 해야 돼? 그게 말이 돼? 이게 이제 첫 번째였거든요. 저는 그 주민분의 말씀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죠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바뀌었죠. 제가 그러니까 2009년에 순천에 왔을 때, 여러분 너무 이제 익숙하지만 제가 그거를 늘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제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순천 와봤다고. 거기 순천향대학교 있지 않냐고. 그리고 거기는 고추장이 유명하지 않냐고. 그리고 순천 어디 있는지 자기가 안대요. 저 여수 밑에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곳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했던 2013년도, 그러니까 딱 10년 전까지만 해도 순천이 갖고 있는 인지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엄청 낮았죠. 그러니까 여수는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순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천향대학교가 있는 곳에 순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순천에서 왔습니다라고 제가 어느 회의장에 가게 되면 그 회의에서 있었던 이제 그 참여하셨던 분들이 하는 말에 순천 그만 일하라 그래. 맨날 다 가져가. 좀 우리 다른 데 좀 나눠 갖게 그만 좀 일하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좀 질투의 대상도 되고 부러움의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순천은 생태 문화 도시, 생태 수도라는 그 슬로건을 쓰고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변에 잘 보시면 지금 전주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무 심기 하고 있어요. 천만나무 뭐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천만그루 나무. 순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태도시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생태수도, 생태를 이제 도시들마다 그런 지자체들마다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정말 많습니다. 순천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동의를 하고 움직임을 만들었었던 게 2007년 그리고 2013년도에 하나의 이제 박람회를 통한 거죠. 그때 당시에 생태나 정원을 통해서 박람회를 한 것은 순천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두루미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 228호고 여기 이제 문화기획이 이제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 흑두루미를 찾아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자라고 해서 228호니까 이걸 2월 28일이라고 이제 바꾸고 2월 28일을 흑두루미의 날로 저희는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흑두루미의 이거 발음 어렵네요. 흑두루미의 날이 제정이 되어서 순천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이제 문화계획 중에 이제 가장 성공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참여했었던 것 중에 이제 푸드 앤 아트 페스티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음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디자인을 했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뭘 했었냐면, 푸드 앤 아트라는 그 페스티벌을 전라남도 10대 축제에다가 올리는데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전라남도 10대 축제에 순천에서 하고 있는 푸드 앤 아트 페스티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화기획 중에서 성공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웃장의 국밥골목입니다. 국밥축제. 그것도 잘 보시면 9월 8일이 이제 국밥데이라고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밖에서는 그 국밥데이에 대한 어떤 호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순천 웃장에서 파는 국밥과 다른 곳에서 파는 국밥이 맛이 다를까요? 아니면 하는 방식이 다를까요? 한번 그거를 이제 한번 드셔보시면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니까 제가 거기에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내 취향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강조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발견을 해내시는 게 문화기획자로서 이제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아무튼 이제 순천에서는 이 흑두루미로 인하여 흑두루미도 이제 엄청 많이 순천에 찾아오게 됐고, 지금은 순천에 제가 2009년도에 부산에서 순천을 왔는데 저는 여기 순천에 왔을 때 천국이 이곳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언덕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차를 주차할 수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전 그 순간에 나 이 순천처럼 이렇게 행복한 도시가 없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가 너무 많아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천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자, 흑두루미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만큼 순천의 관람객들이 많아지게 됐고, 뜬금없이 순천이 이제 관광도시, 여수처럼 관광도시로서의 하나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순천역과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게스트하우스나 원도심 쪽에서 있는 활력을 넣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됐고, 순천은 끊임없이 여기에서 이제 가능성을 이제 타진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기회들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문화도시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활동가로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쪽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분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생태 플러스 문화 플러스 교육이라는 게, 이게 묶여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래 아젠다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야죠. 과거에서 그냥 생태교육, 문화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생태문화교육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게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거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여건을 갖기에는 순천이 매우 좋은 여건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활동가로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제 참여를 하고자 하신다면 조금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다가서는 좀 욕심을 좀 내보시면 좋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활동의 무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 있는 그런 뭐 생태 교육들을 보게 되면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특별하지 않는 게 정말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맨발 유치원 같은 경우죠. 유치원에 맨발로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맨발로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인성이나 교육적인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이들은 초가집이나 할머니 집이나 이런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애들한테 고향을 그리라면 어떻게 그릴 겁니까? 아파트 그리겠죠. 선생님 보고 고향을 그리라고 하면은 초가지붕에다 위에다가 밭 올려놓고 앞에는 장독대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실 건데, 지금 애들에게 고향은 아파트입니다. 많은 게 다르죠. 우리 이제 동네를 가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고양이 밥 주지 마세요. 라고 해요. 심지어는 바로 옆에는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죠. 고양이 밥 때문에 비둘기가 오고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비둘기 똥 때문에 집이 부식이 돼서 집이 무너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발 고양이 밥을 주지 말으래요. 고양이들이 지붕을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저걸 잡아서 죽이겠다고 빗자루를 들고 다니시는 아주머님들이 동네에 계십니다. 만약에 저희 순천이 생태문화도시라는 걸 슬로건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그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저 어머님께서는 저 고양이 발걸음 때문에 정말로 많이 힘드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는 생태문화 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동물들이 살고 있는 문화, 그 둘이가 만나는 곳이 생태문화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곳과 그런 고양이들이나 비둘기가 살고 있는 곳들에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곳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갈등 요소들에서 함께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두꺼비.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단순해요. 동물이 못 살면 사람도 못 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플로깅이라고 해서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면서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환경 문제는 또 생태적인 문제나 또 이런 문화적인 어떤 것들은 이게 공기하고 같대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 소중함은 없어져야 하지 않은 거죠. 아까 새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하셨던 그분처럼 이 새가 순천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그때 당시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순천에서는 우리 순천이 이제 전남 동부권의 제1의 도시가 될 겁니다 하고 앞다투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아닌 극두럼이라는 까만 새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큰 교두보를 만들어줬다는 것.
공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위는 동의불화라고 했습니다. 뜻은 군자는 화합하기는 하나 남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소위는 남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화합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문화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다라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죠. 문화가 교양이 되는 이유는 나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포용할 수 있는 게 문화입니다. 즉 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차이를 받아들이는. 저건 틀렸어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건 아니지 저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괜찮아 하면 알 거야 하면서 좀 기다릴 줄 아는 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자가 되셔서 이제 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언제 하게 될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